안녕하세요. 재료과학과 물성에 의해 5주차 과제로 The Influence of Different Bracket-Based Surfaces on Tensile and Shear Bond Strength 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진이라고 합니다. 전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번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펜으로 쓰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펜 쓰는 거랑 소리가 함께 진행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애니메이션으로 강조 효과를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요약을 하면서 먼저 논문 소개를 하고, 연구가 브라켓이라는 저한테는 생소한 장치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연구 문제, 방법, 결과, 그리고 결과 해석, 마지막으로 최종 연구 결론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사한 논문의 제목은 The Influence of Different Bracket-Based Surfaces on Tensile and Shear Bond Strength이고, 밑편에 보시면 EJO라고 불리는 유럽 교정 학회지에 2008년 10월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을 풀어보면 서로 다른 브라켓 바닥 표면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bone strength, 즉 결합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연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논문의 일부를 직접 캡처를 해왔는데,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변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이는 맨 윗줄에 노란색으로 강조된 3 different cement에서 알 수가 있듯이, 브라켓을 치아에 부착할 때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를 한 가지 변인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줄에 3 types of base treatment에서 알 수가 있듯이, 브라켓 바닥면에 가한 사전 처리의 종류를 또 다른 변인으로 이 연구자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다음 아랫줄에 tested in shear as well as in tensile mode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이후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치아와 브라켓 사이의 결합력을 텐사일 모드와 shear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은, 마지막 노란색 줄을 보게 되시면 Adhesive Remnant Index ARI라는 저런 문구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브라켓이 치아에서 떨어진 이후에 남아있는 잔여 접착제의 양을 저 ARI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했다고 요약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연구의 주요 대상인 브라켓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사진처럼 교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많을 텐데, 이렇게 치아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교정을 하는 장치를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네모나게 생긴 철 조각이 바로 브라켓인데, 치아에 브라켓을 시멘트로 부착한 이후에 브라켓들을 교정용 철사로 이어주게 되면 철사의 힘을 받아서 치아가 이동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제 또한 브라켓의 소재에 따라서 흔히 왼쪽처럼 메탈 브라켓,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세라믹 브라켓, 그리고 레진 브라켓 등으로 나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왼쪽이 상악 큰 앞니, 오른쪽이 상악 작은 앞니에 사용되는 브라켓의 사진인데, 자세히 보면 모양이나 폭 등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금 주황색 원으로 강조된 브라켓의 베이스 부분인데, 연구에서는 이 베이스 부분에 서로 다른 전 처리를 가했을 때 결합력 변화를 실험하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에서 치아와 브라켓의 결합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장 시험은 시편에 인장력을 가해서 물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특히 인장 시험을 통해서 결합력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주황색으로 강조된 부분이 재료가 접착제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재료에 인장력을 가해서 접착된 부분이 떨어지는 시점에서의 하중을 통해서 결합력을 측정하는 방식이 바로 Tensile Bond Strength Test입니다. 다음으로 전단 시험은 마찬가지로 시편에 전단력을 가해서 재료의 물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인장 시험 때와 비슷하게 접착제로 고정된 부분이 떨어지는 시점에서의 전단 하중을 통해서 재료의 결합력을 측정하는 Shear Bond Strength Test를 이 논문에서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논문 저자들이 연구를 수행한 목적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논문은 논문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부분을 일부 따온 것인데, 앞서 논문 요약 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지금 Three Different Cements라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데,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치과용 시멘트 접착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샌드 블라스팅, 실리 코팅, 틴 플레이팅 등 다양한 전 처리를 브라켓 베이스에 이제 해주게 됩니다. 다음 이렇게 지금 빨간색 괄호로 표시된 부분이 The bonding properties were evaluated with shear as well as tensile bone strength test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논문 부분에서 알 수가 있듯이 bonding properties, 즉 접착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shear bone strength testing과 tensile bone strength testing을 통해서 이 논문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방금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도식화하자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연구는 접착에 앞서서 브라켓 바닥면에 전처리를 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처리라는 변인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샌드 블래스티드, 실리코티드, 틴 플레이티드 된 군과 그리고 마지막 아무런 처리를 가하지 않은 대조군,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군을 설정을 했습니다. 즉 각각의 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한 것인지 짚어보면, 먼저 샌드 블라스티드 된 군은 이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roughened with aluminum oxide particles less than 50 micrometer for 3 seconds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샌드 블래스팅이란 이 연구에서는 50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아주 작은 산화 알루미늄 입자를 3초가 브라켓 베이스에 분사해서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지금 슬라이드 왼쪽의 사진이 직접 분사되는 산화 알루미늄의 입자의 사진이고, 오른편에 나오는 사진이 실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치과용 산화 알루미늄 샌드 블래스터의 사진입니다. 다음 실리코티드에 관한 내용은 지금 빨간색 괄호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하는데, 실리코티드 군의 경우에는 먼저 지금 표시된 것처럼 샌드 블라스팅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음 줄의 내용처럼 Application of a silicon oxide layer using a silly flame coater. 그래서 silly flame coater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산화 규소층을 브라켓에 입히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레인이라는 규소 화합물 층을 마지막으로 입힌 군입니다. 이제 실리카 코팅은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코팅 대상의 표면을 완전히 덮게 되어서 일반적으로는 산화를 늦추는 등의 효과가 있고, 이제 오른쪽의 사진은 최종적으로 처리한 SiH4, 즉 실레인의 화학식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틴 플레이팅에 관한 내용을 보실 텐데, 틴 플레이팅은 이제 논문에는 이렇게 짧게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electrolytically plated with a layer of tin less than 10 micrometer thick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틴 플레이팅이란 이 연구에서 전기적인 어떤 전해질의 방법을 통해서 브라켓 베이스의 표면에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 아주 얇게 주석 도금 처리를 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사진이 실제로 교정용 장치에 주석 도금이 응용됨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앞서 설명한 실리카 코팅과 코팅 원료만 주석으로 다를 뿐 브라켓 표면의 층을 형성해서 마찰력을 감소시키거나 세균 증식을 막는 역할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브라켓과 치아를 붙인 시편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브라켓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줄 중에 밑줄에서 알 수가 있듯이 스테인리스 재질의 메쉬 기반 브라켓이고, 여기서 저한테 생소했던 부분이 바로 아랫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보바인 에나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연구에서는 브라켓을 접착시킬 대상으로 보바인 팁, 그러니까 소의 치아를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노란색으로 강조된 두 줄에서 알 수가 있듯이 이 연구에서는 2년 연령의 소에서 무작위로 240개의 치아를 가져와서 실험 대상으로 삼았는데 따로 찾아보니까 인간의 범랑질과 소의 범랑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꽤 흔히 사용되는 연구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편 제작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치아의 브라켓을 접착시킬 때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를 달리했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맨편에 제품의 이름을 강조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세 개의 군으로 시편을 나누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GIC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와 그리고 레진 변형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그리고 그냥 컴포짓 레진 이렇게 세 가지 접착제를 이용해서 브라켓과 치아를 붙인 시편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추가로 논문에서 시멘트 종류 이외의 변이는 통제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강조된 부분처럼 브라켓은 모두 상악 중절치에 동일한 방식으로 접착시켰음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편들을 이용해서 인장시험과 전단시험을 진행합니다. 인장시험과 전단시험은 브라켓과 치아 사이의 결합이 파괴될 때까지 하중이 가해지고 논문에서는 시험에 사용된 기구들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상당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사진은 이제 실제 이 연구에서 전단시험을 위해 사용된 검사 장비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인장시험과 전단시험에 추가로 ARI라는 평가를 함께 진행한 것이 또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RI란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Adhesive Remnant Index의 준말로 시험 결과 접착 부분이 파괴되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접착제 물질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각각의 군에 대해서 윗편에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10개의 시편을 준비하고 인장시험과 전단시험 종결 이후에 남아있는 접착제가 아예 없다면 0점, 처음에 절반 수준 이하라면 1점, 절반 이상이라면 2점, 온전히 남아있다면 3점을 주는 식으로 해서 10개의 시편의 평균치를 이 연구에서는 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앞으로 제시할 두 개의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단시험과 인장시험에 대한 결과표입니다. 제시된 표에 보면 세로축에는 각각 세 종류의 시멘트, 트랜스펀드 XT, 후지 올드 LC, 후지 IX 페스트라는 세 종류의 시멘트가 기입되어 있고 가로축에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군까지 총 4종류의 전처리 과정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에 나타나 있는 총 12가지 시편에 대한 결합력의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앞서 설정한 변인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변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멘트의 종류에 대해서는 슬라이드에 강조해둔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인장시험이든 전단시험이든 관계없이 컴포짓 레진으로 구성된 트랜스본드 XT라는 재료가 가장 큰 결합력을 나타냈고 전통적인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인 후지 IX 페스트라는 제품이 가장 작은 결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지금 오른편에 틴 플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군에서 후지 올드 LC에 해당하는 칸을 보면은 그 평균치가 가장 높은 예외적인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석 도금 한 10편에 대해서 전단 시험의 슈어본 스트렝스의 경우에는 레진 변형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가 가장 큰 결합력을 나타내는 일부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제 나머지 모든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일관적으로 지금 트랜스본드 XT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을 후지 올드 LC 그 다음 가장 작은 게 후지 IX 페스트인 것을 알 수가 있듯이 나머지 모든 경우에선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실험 전에는 변인으로 설정하진 않았지만 시험 종류에 따라서 결합력의 크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전단 시험에서의 결합력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인장시험에서의 결합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브라켓과 시멘트가 연결된 부분이 인장 하중보다는 압축 하중에 잘 견디기 때문일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아있는 접착제의 양을 평가하는 ARI 점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편에 노란색으로 강조된 후시 IX 페스트의 결과를 보면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외하고 보더라도 지금 강조된 위쪽 두 개의 트랜스본드 XT와 후시 올도는 대체로 2.1에서 3 사이의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 저자들은 시편의 파괴가 브라켓과 시멘트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분석을 했고, 이를 앞선 인장 및 전단 시험 결과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브라켓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물성 증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논문 작성 당시에 글라스 아이오노머 기반의 시멘트가 치과에서 점차 흔히 사용되는 추세에서 이제 브라켓의 메쉬 베이스의 변형이 결합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연구한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강조된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이 브라켓 베이스에 대한 전처리 과정은 결합력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빨간색 괄호로 강조된 부분을 보면 Surface enlargement by means of sandblasting or establishing a chemical bond between the bracket and the cement was not successful로 나와 있는데, 연구에서 수행하는 샌드 블라스팅 같은 전처리 과정들에 의한 표면적 증가나 화학적 결합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연구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끝으로 지금 강조된 부분을 보게 되면 연구자들은 결합 파괴에 저항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